네, 오늘은 한세실업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기준 매출 성장률이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한 로우 싱글? 그러니까 1에서 3% 정도 성장했는데요. 그래도 고가 브랜드, 그러니까 좀 더 비싼 옷들 있잖아요. 그쪽 오더는 계속 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기존 주요 거래처들도 작년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 고가 브랜드 선전은 물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당초 2분기에는 그 관세 영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6월 마지막 주부터 일부 바이어들이 관세 부담을 좀 뭐랄까 한세 실업 쪽에 넘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매출이 좀 낮아진 거죠. 아, 관세 부담 문제가 있었군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환율은 좀 내렸지만 예전에 환율구 풀 때 사돈 원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부자재 비용이 2분기 원가에 반영되면서 생산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마트 쪽 오더 비중이 줄면서 수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공장 돌리는 고정비 부담도 늘었고요. 그래서 2분기 마진율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용 부담이 좀 여러 면에서 있었네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엘살바도르 법인 설립한 거요. 6월 말부터 오더를 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생산성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중미 쪽 투자 시작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요즘 바이어들이 중미 생산을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엘살바도르 라인을 빨리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뭐 7월에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10개 라인 이상까지 늘린다니 중미 거점 확보에 꽤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과테말라 쪽도 법인 설립하고 공사 중이고요. 음, 엘살바도르 시작이 순조롭다는 건 좋은데, 근데 아직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라인이 2개잖아요. 보통 이런 공장 하나에 라인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아, 그렇군요. 아직은 규모가 작군요. 네. 그리고 과테말라 공장은 빨라야 2020년 하반기에나 가동될 전망이라서 당장 올해 하반기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세 문제도요. 아직 베트남만 딱 확정됐지 다른 생산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서 하반기에 생산 물량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3분기, 4분기 성장률은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연간 매출 13억 달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만 하반기에 옷값 내려야 하는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아, 하반기에도 변수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그 고객사 다변화는 좀 성과가 있지 않나요? 갭 비중은 한 35% 정도로 유지하면서도 에어로 같은 경우는 작년 6%에서 올해 12%로 2배 늘었고 카라트는 3%에서 13%까지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액티브웨어 쪽에서도 비욘드 요가 같은 브랜드 벌크 오더를 처음 받아서 1, 2% 비중이 늘었다고 하고요. 금액은 100만 달러 정도로 아직 크진 않지만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네, 신규 고객 확보 자체는 물론 중요하죠. 에어로, 카라하트 성장은 분명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기존 주력 고객사의 상황 변화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특히 그 미국 대형마트인 타겟 쪽 오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아, 타겟이요? 네. 2분기 기준으로 마트 바이어 비중이 한 5% 정도 줄었는데 이게 주로 타겟 쪽 부진 영향이거든요. 월마트는 연간으로는 늘 것 같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올라서 타겟 같은 중간 가격대 마트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것 같아요. 결국 이 사업은 수량이 중요한데 에어로 같은 일부 고객사 성장이 이 타겟 물량 감소를 완전히 다 메울 수 있을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생산 기지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안정적인 오더 확보랑 수익성 관리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네요. 정리하면 한세 실업이 관세나 원가 상승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산 기지를 중미 쪽으로 넓히고 또 새로운 고객사를 늘리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군요. 특히 그 중미 투자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압박이나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단기적인 도전 과제들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전략 사이에서 한세실업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특히 하반기 관세 협상 결과나 타겟 같은 주요 바이어들의 오더 동향을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중미 생산기지 확대라는 장기 투자가 지금 겪고 있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